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돈, 명예, 학벌 모두 성공의 단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려면 돈과 명예와 학벌 같은 것들을 초월해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서두르세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영관의 롱테이크. 길이 미끄러워서 2단 기어로 출발합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잘들 지내셨습니까? 날 춥죠? 춥고 미끄럽고 저도 엉금엉금 기어서 왔습니다. JJ 김님 오셨고 K마리님, 날토님은 길이 미끄러워서 2단 기어로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자동인 경우는 미끄럼 방지 모드 있으니까 미끄럼 방지 모드 불 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태훈님 오셨고요. 그냥 팔님 이렇게 돼 있네요. 저 반갑다고. 네, 누구신지 반갑습니다. 재킨님. 오프닝이 좋아서 급호감. 제가 그 정도 됩니다. 네. 윙스님, 이문세 노래처럼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네. 냐웅냐웅님 오셨고요. 미음사님, 이 곡이 슬픈 곡이었나요? 난 왜 슬프게 들리죠? 그게 말이죠. 눈이 오면 사람이 2가지로 갈립니다. 꼭 둘은 아닌데, 슬픈 사람과 설레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설레는 사람은 뭘까요? 지금 사랑과 함께 열심히 흩날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슬픈 사람은 사랑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가야 또 온다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지나가면 또 오고, 또 못 잊어서 기억에 남는 것들,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일도 있고, 또 사랑하면 우리가 운명을 이렇게 믿어서,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세렌디피티.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려다가 서로 하나 남은 장갑을 그랬던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무슨 암호를 이렇게 하고 무슨 집회, 기억 잘 안 나는데, 예, 집회 이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운명을 믿는 사랑도 있고 한데, 제가 봐선 그건 순전히 뻥입니다. 그런 건 없고요. 혹시 지금 혼자이신 분들, 그런 건 믿지 마시고, 그냥 탁 보시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닿기 전에 스파크가 먼저 이렇게 착 하고 일어나거든요. 방전이 되는데 서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데, 저는 그거까지가 사랑이고, 나머지들은 그 뒤에 오는 배려라든지, 인내, 헌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랑으로부터 발효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랑이죠, 그것도. 근데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발효된 것들인데, 사랑으로부터 발효된 거는 쉽게 씌어지지 않아요. 식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온에 두어도 식초가 되지 않는 효소액이죠. 그러니까 너무 찌릿한 거에만 몰두하시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찌릿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랑 이후에 오는 것들도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40년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JJ 김님 자뻑방송이라고. 왜 그러세요? 자뻑방송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이제 잠시 뒤에 말씀 나눠주실 우리 박상미 문화비평가께서 또 사랑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한 자리 깔아놓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제가 먼저 한 자리 깔은 대로 오늘은 우리 상미 씨가 또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상미입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길이 미끄러워서. 저요. 전철 타고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시간 촉박하게 겨우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뭐 합정동에서 9번 출구로 나오면 되는데. 8번 출구. 네. 8번 출구로 나오는데 너무 돌아요. 9번으로 나와서 네. 길 건너오는 게 나아요. 또 좋은 추억, 좋은 경험이었어요. 또 우리 그 공개 방송할 때 카페 찾아오실 분들께 제가 아주 길 설명을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80년대 마음 아픈 영화들 많이 다뤄서 오늘은 달달한 사랑 영화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 2012년에 개봉했던 건축학개론 이용주 감독 작품하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나왔었지요. 닉 카사베츠 감독의 영화 노트북 두 편을 가지고 사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은 없는 달콤 쌉싸름 씁쓸한 영화들이네요. 근데 네. 새콤은 그렇던가요? 없죠. 왜요? 노트북에서 이들이 젊어서 나누던 사랑은 정말 새콤하기까지 하지 않았나요? 네. 노아와 엘리의 그 20대 초반의 사랑은 아주 새콤달콤했던 제가 아주 것 열심히 같아요. 봤습니다. 그래서 네. 상미 씨 덕분에 안 본 영화 또 틀어놓고 또 다운받아서 또 열심히 보고 뭐. 근데 여주인공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예쁘죠. 네. 네, 지금 엘리 역했던 레이첼 맥아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영 중인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좋은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네. 그분입니까? 네, 그분이 봐야 그분입니다. 되겠네. 벌써 10년 지났죠. 네, 더 성숙한 모습. 웃는 모습이 굉장히 시원하고 그래서. 네, 네. 네.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저는 좀 곤란하고. 이 여자 참 사랑스럽죠. 네. 네. 열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먼저 건축학개론부터 할까요? 네.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그 승민과 서연, 엄태웅 씨와 한가인 씨가 연기했었죠. 네. 이분들이 몇 학번인지 혹시 유추해 보셨나요? 한 9, 네. 91, 92쯤 되지 않을까요? 와. 이 대략? 감독이 예. 90학번이더라고요. 이 이용주 감독이 90학번인데 사실 이들은 96학번이에요. 제가 96학번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시절을 굉장히 떠오르게 하는 뭐 삐삐, CD 플레이어, 펜티엄 PC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굉장히 반가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절보다 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감독이 더 나이 든 사람일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90학번이더라고요. 근데 영화의 배경에는 언뜻 노트에 96학번이라고 써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 건축학 개론은요, 사랑을 시작하면 많은 연인들이 한 번쯤은 같은 집에서 살아보는 달콤한 꿈을 꿔보잖아요. 그래 보신 적이 있죠. 네, 저도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여기서 20살의 서연은요, 20살의 건축학도 승민에게 둘이 사랑이 시작되면서 훗날 내가 살 집을 지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마당이 넓고 창이 여러 개 달린 스위트홈 건축을 해달라. 그 계약금으로 기억의 습작이라는 곡이 담긴 CD를 건네지요. 그래서 보면 집이란 공간이랑 그 공간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기억으로 삶을 복원해가는 그런 굉장히 다층적인 주제를 또 함께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곱씹어 보면 그냥 쉽게 접하기에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고 있는 영화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네네. 옛날에 이렇게 저랑 이렇게 뭐 연애라면 연애인데 연애하다가 도망간 여자친구 생각이 나서 굉장히 그 네. 나머지 것들 그 표면 구조에 그 밑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흡사했나요? 그 네, 기억 그래서. 속의 그녀와. 흔히 말하면 네네. 열폭. 아, 그랬구나. 너무 약도 기억 속의 오르고. 그녀. 여기서도 보면 그 엄태용 씨가 맡았던 승민역, 이 여자가, 첫사랑 여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쌍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약혼자 있었죠, 그죠? 그렇죠, 네. 고준이. 네네. 고준이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참. 35살이 되어서 갑자기 그 건축가가 된 승민 앞에 15년 만에 불쑥 나타나지요. 승민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고요. 근데 서연은 자신을 위한 집을 설계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때, 본인도 궁금했고, 우리도 묻고 싶어지는 게 왜 하필 승민인가? 그렇죠. 나타나지 말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어느 시골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이렇게 그 수지가 고개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뽀뽀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15년 뒤에 나타나면은 상대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약혼자가 있는 상태고 한가위는 이혼했던가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방문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라면은 조금 네, 도덕적인 시인 전영관 시인 입장에서는 안 나타나는 게 또 지난 인연이고 하니까 안 나타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딴 데 가서 해야지. 네. 그럼 저는 또 이 여주인공과 같은 학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왜 하필 지금 그 수많은 건축가들을 놔두고 서연이 승민을 찾아갔을까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 대목에서 서연이 승민에게 했던 답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건 대사는 기억이 안 나요. 네가 궁금해서 네가 나의 첫사랑이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네. 진짜 그건 아니야. 김경호의 노래 비정이란 노래도 있어요. 네네. 예. 나에게 다시 전화하지 마. 뭐였더라? 가사가. 자, 우선 뭐가 궁금하냐 이거죠. 왜 궁금한데 돌아올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 남자의 심리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떡하라고? 그잖아요. 어떡하라고? 왜 궁금해하냐고. 예, 흔히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친구로 남기로 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이제 보지 말아야지. 그거는 버린 사람의 여유이고 오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절대 친구로 남아있을 수 없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나 흥분했어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건축학 개론이 2012년 3월에 개봉했는데요. 개봉한 지 2달이 채 못 돼서 한국 정통멜로 영화 역사상 첫 350만 명을 돌파합니다. 엄청났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뛰어넘은 기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단순히 90년대를 돌아보게 하는 30대 중후반들의 감성을 자극했다라기보다는요. 그렇게 따지면 요즘 7080 또 90년대를 돌아보게 하는 문화 콘텐츠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96학번 여학생들 그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결혼해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간 아이들이 있고 지금 좀 살다 보면 대학 때의 첫사랑이 문득 돌아볼. 그렇죠. 걔는 어떻게 살까? 그는 또 노총 가길 확률도 또 코드가 딱 그렇죠. 맞았구나. 그래서 조조의 늘 만석을 이루었던
네네, 그 여성들로 인해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서연이 보면요, 사실 서연의 마음은 저도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아, 진짜 궁금하겠다. 그리고 나의 첫 집을 짓는다면 그에게 지어달라고 하고 싶겠다. 그런데 찾아가서 정말 이걸 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자들은 정말 저희 집 문희정 PD님께서 없다. 네, 상미 씨는 용기라고 했고 제가 봐선 이기심입니다. 자기에게는 과도한 자아. 네. 돈도 있고 이쁘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와이로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와이로님이 한가인이면 흔들리죠.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한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요, 서연은요, 또 영화 내내 승민한테 어떤 확인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영거푸 네가 나를 좋아했던 거 맞냐? 라는 질문을 은근슬쩍 계속 해댑니다. 그래서 승민한테 결국 널 좋아했다라는 발화를 이끌어내고야 말아요. 그 심리는 뭘까요? 아, 나는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다. 이런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한가인이 정말로 그 당시에 그 남태용을 굉장히 깊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좋아했죠. 그 무게감을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 심리일 수도 있죠. 난 정말 그랬는데 그 말은 차마 못하고 너는 그럼 어땠니라는 얘기를 해서 아 너도 그만큼 나는 300톤이었는데 무게가 아 너도 그래도 270톤이구나 아니면 어머 넌 400톤이었구나 이 정도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 영화에서 또 재밌는 점이 그 건축 즉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상징적 은유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좋아했던 승민을 놓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던 게 그 왜 아주 모형집. 네네. 네. 그것도 선배. 있었고 또 그 선배. 근데 그 선배는 아주 서울로 유학을 온 지방에서 온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그쵸 강남에 사는 그런 선배였어요. 근데 이 서연도 보면요. 제주도에서 온 촌년 그 딱지를 떼고 싶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속물인 것도 또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압구정동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고 지하더라도 압구정동으로 가고 또 제주 출신인 자기의 뿌리를 암암리에 세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욕망이 많은 여자입니다. 사실 20대 전문 용어 초반부터. 나왔어요. 세탁. 신분 세탁.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의사와 결혼을 했고요. 또 이혼 소송을 해서 또 많은 위자료를 받아냈고 이런 아주 럭셔리한 촌티를 벗고 럭셔리한 강남의 여성이 되지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 그 순수했던 그 약속, 그 사랑은 결코 잊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전 이렇게 봤어요. 난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다라는 걸 끝내 확인해내는 이 여자를 보면서 아주 자신감이 강하다, 욕망이 강하다도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애처로웠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여자입니다. 네,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네. 이 대사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여기서 정말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왈칵 나기도 했는데요. 왜 바다에서 둘이 술 먹고요. 막 이제 술주정을 부리면서 그냥 나 사는 게 매운탕 같아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맵기만 하네? 이러고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는 좀 바닷가만 생각이 나는데 대사는 생각이 좀 안 나네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보면 고달팠던 지난 15년의 삶에 대한 위로를 첫사랑, 너에게 받고 싶은 그 여자의 심리가 드러났었죠. 어떡하란 말인 거예요. 15년 동안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그때 위로를 해주고 또 무너지란 뜻인가요? 저는 결코 이럴 수 없지만 이해는 좀 되는데 그럼 우리 음악 하나 들으면서 좀 싸워보기로 할까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모형 얘기 좀 했고요. 그 이제 영화에 나오던 모형, 그 모형 얘기 마저 해주시죠. 그 집 모형이요? 네.
그 집 모형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또 우리 전영관 시인께서는 또 건축 전문가이시니까 그 제주도에 지어졌던 집은 그 모형과는 또 달랐어요. 네, 저는 다른 집이에요. 세밀하게 못 봤는데 오늘 왔을 때 전시인님께서 그 얘기 딱 먼저 하셨을 때 전문가의 눈은 또 다르구나.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중에 훗날 나의 집을 지어줘라고 부탁하면서 마당이 넓고 창이 여러 개 달린 스위트홈 지어줘라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기억의 습작 담긴 CD를 주죠. 그래서 보면 이 집을 그대로 지어달라, 오랫동안 기억해달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서연이가 집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복원해달라는 것은 두 사람의 첫사랑과 연관된 기억을 복원하고자 하는. 그렇죠. 기억에 대한 부분이겠죠. 사실 다시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릉동 빈집 생각나시죠? 네. 거기서 다녔죠. 이렇게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지도에 이렇게 사인펜으로 뭐 표시를 하던. 과제 같이 하면서. 거기서도 보면 서연이 빈집에 앉아서 시계 태엽을 감거든요. 걔는 빈집에 앉아서도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기에서의 우리의 기억이 계속 살아있기를 원하는.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보면 이 서연은 15년 후에도 얘에 대한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 남자애는 사실 잊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래서 보면 그 기억의 습작을 구동시킬 만한 이 당시에 사실 저도 대학 때 CD 플레이어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얘는 그걸 구동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가 있었고 이 남자는 그 CD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그죠? 기억의 습작 줬을 때도 듣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서연이는 그런 플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의 습작이 또 가능했던 거죠. 근데 또 이들의 여정은 15년 후에 제주도라는 지금 그들이 현재 있는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이르러서야 이제 비로소 그 인연의 부종교합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제주도로 나오는데요. 왜 그 설계와 다른 집이 지어졌을까요? 전시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설계는 그게 이제 저학년일 때일 거예요. 2학년 때인가 뭐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은 집이고 그냥 이쁘게 이렇게 해놓은 이렇게 2층 테라스가 있는 이런 집이었는데 실제 내려가서 지은 집은 전망도 좋고 정말 창이 많은 그러니까 말로 한가인이 얘기했던 집을 이제 실제적으로 형상화한 게 제주도의 집이고 그 모형은 그냥 모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두 집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실제 우리 마음속에도 작동하는 거는 같아요. 형상은 물리적 형상은 다르지만 작동하는 거는 같고 그 집이라는 것이. 근데 참고로 이게 뭐 건축을 전공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가인이 요구한 그런 집은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추워서 못 삽니다. 더군다나 제주도에서 그런 식의 창을 달았다가는 태풍 오면 큰일 납니다. 그 집을 보러 다들 굉장히 관광객도 많이 가고 했는데 철거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그 집은 그러니까 그런 창 이렇게 바이폴딩 도어라 그러는데 그런 유리창을 쓸 수 있는 데는 저 지중해쯤 돼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겨울에도 온도가 많이 안 떨어지는 곳 그런 데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 연중 온도차가 한 50도 되거든요. 네네. 추운 날 영하 15도, 더울 때 영상 35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50도의 온도차가 어마어마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 50도 차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우리 집이 생각보다는 좋은 겁니다. 사실은. 자꾸 하자 얘기를 하시지만 그걸 감안하면 축구 덕후를 다 견뎌내는 집으로 보면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 거군요. 이상은 건축 전공자로서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이 영화에서 괜찮은 대사가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영화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을 줬던 대사가 그 건축학개론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건축학 개론의 시작이다. 네, 이 대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도 기억의 습작이란 노래를 들으면서 기억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었고요. 또 이게 사실 한가인에게는 굉장한 심리 치료의 공간이고 심리를 치료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첫사랑에게 그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보면 젊은 날과 화해하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건 상징적인 두 행위가 나오는데요. 그 젊은 날과 화해하는 것에 있어서 서연이는 지긋지긋하고 재수없다. 피아노 더 이상 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재수없다고 미뤄두었던 피아노를 집 안에 들여놓는 행위를 통해서 화해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또 승민은 지긋지긋하다는 어머니의 집에 날고 부식된 대문을 막 부여잡고 술 취해서 울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 안 나네요. 나는 너무 멋지던데. 네.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네.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 다 자기들의 젊은 날과 화해를 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봤네요. 집, 그쵸. 집, 참, 우리들, 그러니까 한국적 정서로 말하면 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서러움에 어른들한테는 저보다 이제 제 연배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서러움의 상징이기도 해요. 네. 집이라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뭐 굉장히 배고픈 서름보다 집 없는 서름이 더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이제 뭐 집을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 네. 거주의 개념으로 보니까 네. 집에 이렇게 많은 돈을 묶어두고 있는 거는 좀 안 하죠. 그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왜곡된 건데 사실은 5억씩 막 이렇게 집에 묻어놓고 그 돈을 활용을 못하고 딱히 오르는 것도 아닌데 이건 뭐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상민 씨는 옆에서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집 얘기하니까 거길 재테크로 받고 앉아있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또 재산의 척도가 다르네요. 관심사가 다른 걸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집이라는 곳이 정말 나의 삶, 나의 과거, 기억,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역사, 이 모든 걸 또 기억하고 있는 공간이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아주 아기 때부터 살던 그 부산집, 지금은 가족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저희가 처분하지 못하고 부산에 남겨두고 있는 게 그 집에 대한 기억이 없어질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은 집을 처분을 안 하죠. 집값도 중요하겠죠. 그 집은 뭐 팔아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저희가 기억의 공간으로 남겨놓겠죠. 자, 요쯤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집, 또 집이 나오죠?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지나간 인연은 지나간 겁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계속 밀을 합니다. 엄태웅이 아주 좋은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이 네. 맞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 영화 우리 노트북 얘기해볼까요? 네, 아까 이 영화도 또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랬었는데요. 네, 그 대사 기억나세요? 저는 이 대사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그 자식들이 와서 엄마는 아빠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니까 아빠 우리랑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아빠가 했던 대사 기억나세요? 네, 그때 자기가 인생에서 성공한 거 하나는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영화 아니에요? 시작할 때 했던 말이고요. 가자라고 했을 때. 너희 엄마는 나한텐 집이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r mother is my ho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까지 되는 방법. 여기가 집이야. 네 엄마가 나의 집이야. 얘들아 사랑하는 너희 엄마를 혼자 둘 순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저는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는 사실 현실의 반영이고 더 있을 법한 이야기일 때 우리가 더 감동을 받는데요. 노트북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건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게 실화래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한 또 위안을 줘요.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대. 그렇죠. 그냥 감독이 머릿속으로 그려낸 이야기가 아니니까. 네. 이게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나이 든 이제 다 늙은 두 노인이 이렇게 앉아서 남녀가 앉아서 이제 남자가 얘기를 들려줘요. 이렇게. 네네. 읽어주죠. 뭔가를. 네. 여기 제목의 노트북이 우리가 요즘 쓰는 노트북이 아니라 메모장으로 보셔야 돼요. 네. 원뜻인 노트북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읽어주다가 장면이 젊은 시절로 바뀌어서 또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본 장면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읽어주고 다시 또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반전이 있죠. 지금 상미 씨 말씀하신 대로 식구들이 찾아오는데 이 할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남자한테 가족들이 왔나 봐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딸들인데 저는 자리를 피해드리겠다라고 잠이나 좀 자야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가거든요. 그때 이 가족들이 상미 씨가 얘기한 대로 아빠, 엄마는 더 이상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시작을 할 때 이거 저 남녀가 옛날에 저 두 남녀일 거야라는 생각은 하지만 짐작은 하고 약간 어설픈 복선이다. 암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또 그게 딱 그렇게 터지니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싸했어요. 정말 못 알아본다는 것. 내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 내 엄마인데 분명히 겉모습은 내 엄마인데 나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생생히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나를 기억을 못하고 나한테 언니라고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나. 무섭죠, 정말. 그래서 영화 시작할 때 이런 대사가 나왔었죠. 난 비록 죽으면 쉽게 잊혀질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영혼을 바쳐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네,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있을 거라고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거의 집착 단계로 막 그렇다기보단 네.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 이별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거든요. 맞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어때? 왜, 뭐, 추워? 아니면 뭐, 점심 뭐 먹었어? 이런 이제 관심인데, 그런 거를 평생 사랑한다라고 보면 저는 많다고 봐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들 많다. 절대 뭐, 이런 사랑이 있느냐? 아니요. 충분히 있어요. 네. 그렇게 봅니다. 또 굉장한 위안이 되는데요. 이게 그 실화를 소설로 쓴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소설을 각색해서 그 닉 카사베츠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노트북이 실제로 그 노트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한 위안을 얻기도 했는데요. 치매에 걸려서 이 부인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기억해 줬으면 지난번에는 5분 동안 기억했던 적이 있다. 네, 5분. 마지막에 기억했을 때는 한 1분도 안 됐어요. 그쵸? 그러면서 계속 소설 같은 자기들의 사랑 이야기를 끊임없이 읽어주는 노신사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노신사, 어땠나요? 같은 남자의 입장으로 볼 때. 지극하다고 할까요? 지극함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상태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어렵게 결혼을 한 거거든요. 여자가 두 사람이 헤어져가지고 여자는 이제 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남자가 계속 365일을 편지를 보내요. 날마다. 근데 그 여자 엄마가 편지를 감추고 안 주죠. 물론 나중에 그 편지를 다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네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면서 이제 편지를 다 돌려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헤어져서 못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다시 여자는 약혼자가 있고 해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다시 이 남자한테 돌아오는 노아에게 이제 돌아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그 두 부부인데 자기를 못 알아보는 그 애절함. 근데 굉장히 담담해요. 담담하고 이렇게 읽어줄 때도 거의 객관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읽어주는데 저거는 정말 많이 사랑해서 그렇다.
덜 사랑하면 자기 감정 때문에 주체를 못하고 외려 이렇게 짜증을 부리거나 네. 술 먹고 무너질 텐데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놓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표정 관리하고 좋은 얘기하고 춤이라도 출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연인을 대하듯 처음 본 여자한테 작업하듯이 그렇게 대해요. 자기 맞아. 아내한테. 아내는 전혀 모르고 참 남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멋있잖아요. 근데 엘리도 참 멋진 여자였죠. 엘리는 정말 부잣집 딸이고 노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엄마 조안 알렌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엄마의 그 중간에서의 방해 때문에 억지로 헤어졌다가 중간에 약혼을 하죠. 론 하몬드라는 남자와. 근데 저는 사실 이 론 하몬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조연이지만 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멋있게 생겼어요. 사실 이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죠. 네. 나중에 정말 노아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약혼자 론 하몬드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 론 하몬드야말로 엘리의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표정이 아주 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심장이 다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걸 잘 표현해낸 것 같던가요? 네, 사랑하는 여자를 보내야 되는 둘이 만나는 게 이제 저기죠 엘리였나요? 네, 엘리입니다. 네, 엘리가 이렇게 간호사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죠. 네네. 그래서 완전히 막 이렇게 기입수하고 이렇게 해서 뭐 아무것도 남은 데가 없는 그런 남자가 엘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데이트하자고. 그러고 이제 뭐 다 나으면 할게요라고 말았는데 정말 다 낳고 이제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탁 차를 몰고 나타나서 이렇게 태워가는 멋있어요. 맞아요. 사실 다 갖춘 남자, 잘생기고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나를 아주 사랑해주고 성격도 아주 적극적이고 성격, 외모, 능력을 다 갖춘 남자가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이 남자와 동시에 7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에 기적처럼 노아도 나타나죠. 근데 말이에요. 네.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남녀 관계가 네네. 끌리는 것도 따로 있어요. 아. 엘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둘 다 사랑한다고. 네, 막 울면서 그러죠. 둘 다 사랑한다고. 그거 그게 이해가 돼요. 네, 둘 다 사랑하는 거 이해가 돼. 이 사람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고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도 끌린단 말이에요. 네, 상미 씨는 누굴 택하실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저는 사실 론 하몬드를 택하겠다라는 생각을 영화 중반까지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론 하몬드랑 결혼했을 때 할아버지 론 하몬드가 노아처럼 해줬을지는 정말 알 수 없죠. 예측이 사실은 안 되는데요. 두 청년 사이에서 엘리가 갈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 기억나시죠? 이제 노아는 사실 그 당시에는 첫사랑 엘리를 되찾아야겠다는 욕망에만 불타거든요. 무조건 되찾아야 된다. 욕망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죠. 네. 사실 이 여자가 약혼한 상태고 결혼식이 코앞에 있고 그 상대 남자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둘이서 이틀 밤을 같이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가 돌아가서 둘 다 사랑하는 것 같다고 울죠. 그때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결혼식 직전에 다른 남자와 며칠 밤을 함께 보내고 돌아온 정신 나간 약혼녀한테 말하기를 그럼 세 가지의 선택이 있겠군. 그놈을 총으로 쏘거나 반쯤 죽여놓거나 맞아. 아니면 너와 헤어지거나. 근데 그 다음 대사. 하지만 난 다 싫어. 왜냐면 뭘 선택하든 당신을 잃으니까. 멋있어. 일탈이란 건 요럴 때 쓰는 말입니다. 요즘 일탈이란 말 잘못 쓰시는 분들 많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일탈이란 말.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장면까지 볼 때는 야, 저 남자 정말 멋진 남자다. 론 하몬드와 결혼했다면 엘리의 말년은 어땠을까? 이걸 또 생각 안 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엘리는 노아를 선택했고 그의 남편 노아는 죽음의 길까지 함께 떠나는 네, 또 사랑을 해주죠. 엘리가 그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 지명이 있었을까요? 우리 문희정 PD님께서는 어떤 남자를 택했을 것 같나요? 이 순간에. 어떤 남자를 선택할 것 같나요? 솔직히 저는 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어떤 남자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댓글 올라오겠죠, 이제? 아니, 선생님하고 우리 박상민 선생님은 제가 어떤 남자를 선택할 것 같나요? 론. 왜요? 론을 선택할 것 같아. 왜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엘리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나는 봤어요. 조금 다른 스타일. 지난 것이니까. 지난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는. 아니, 미련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아는 문희정은 매듭이 있는 사람이거든. 매듭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서 현재로 만족을 하고 현재에 충실할 사람일 것 같아. 내가 봐서. 어떠세요? 대답을 해주십시오. 박쌤은 제가 어떤 남자를 선택할 것 같나요? 솔직히. 근데 이게 진짜 두 남자 중에 한 남자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론 하몬드가 정말 멋진 남자이기도 한데, 사실 7년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첫사랑에게 7년 전에 얘기했던 내가 이 저택을 살 거야. 그리고 이 집을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꾸밀 거야. 이 약속을 7년 후에 다 이루어 놓잖아요. 멋진 저택을 꾸며 놓고 이 여자를 잊지 못하고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의 대사만 본다면 론 하몬드가 멋지지만 평생 끝까지 누가 나를 지켜줄까를 생각했을 때 그 7년간 집을 복원해 놓은 그 모습을 보면 좀 더 지혜롭다면 노아를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문희정 PD님께서 노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그리고 저희들 이 방송이 이제 그 팟빵에 제 코너로 따로 올라갑니다. 전영권의 롱테이크 해가지고 팟빵에 올라가니까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할 것 같습니다. 지하 카페 스튜디오에서 뭐 공개 방송은 아니고 어쨌든 스튜디오 안에서는 하는데 방송은 거기서 하니까 오시면 차도 마실 수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포스트잇에다가 접착제 쪽에 신청곡을 써서 유리창에 붙여주시면 틀어드리겠습니다. 우와. 반대쪽에 쓰시면 안 됩니다. 접착제 쪽에 글씨를 써서 유리창에 딱 붙이면 그래야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 주시면 신당동 떡볶이다방 스타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프다는 건 달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닳는 마모되는 과정이다. 메모해왔어요. 이렇게 아프다는 건 달아가는 과정이다. 너무 이 말이 저도 이제 뭐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누구나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는데 아내를 보면서 기억이 안 돌아오는 아내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낡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닳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점점 서로 어떤 감정의 이런 접점 같은 게 있는 건데 아까 처음에 제가 스파크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예리한 부분이 있고 톱니가 있어서 탁 서로 이렇게 맞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무뎌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엇나가고 마다 돌아가도 가다가 멈추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상미 씨가 보시는 이 영화의 엔딩 어떨까요? 영화의 엔딩이요? 네.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감동적이어서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노아일 줄 몰랐어요. 남편일지. 근데 조금씩 지나면서 남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이런 사랑을 하셨던 분들이라 좀 더 이해가 됐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86세이신데
두 분이 손수 지은 집에서 노년을 함께 보내시다가 정말 친구처럼 평생 하루도 떨어져서 잔 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곧 이제 내가 이제 먼저 가겠다라는 걸 예감하신 날부터 집 구석구석에 할머니가 혼자 계시더라도 두렵지 않게 선물을 구석구석 숨겨놓으신 거예요. 막 돈을 노란 고무줄에 꽁꽁 그 얘기는 묶어서 이게 넣어놓기도 1시간 반, 하고. 한 테마로 해야 돼요. 아껴두셔야 네. 됩니다, 그거. 그래서 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 2년째 이제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고 계신 지 2년째 되는데 잊을만 하면 여기서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겨울 세타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 사랑을 계속 확인해 가는, 그러면서 외롭지 않게 또 노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래서 어른을 위한 동화죠. 참 좋은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인님하고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엄마 역 맡았던 조한 알렌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딸이 두 남자 사이에서 막 갈등할 때 딸을 차에 태우고 자기의 첫사랑을 보여주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 엄마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채석장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막노동꾼인 상태로 노동하고 있는 거를 가끔 엄마가 가서 본다고 그러죠. 근데 그 남자는 자기 첫사랑의 여자를 못 알아보고 엄마는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보고 돌아오는, 딸한테 그거 보여주는 게 엄마가 대단해요. 보통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머리를 붙잡았을 텐데 예, 그렇게 안 하고 태우고 가서 엄마의 첫사랑 얘기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좀 대단한 얘기죠. 그리고 막 울죠.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죠. 그런데 난 너네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 진짜 지금의 너의 둘 다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람기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하는데 또 이 사람도 밉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랑을 보면서 그 시절이 그립고 그 시절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막 눈물은 나지만 내가 지금 능력 있는 너의 아빠, 나의 남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편지 기억나시죠? 네. 노아가 1년 동안 365통의 편지를 보냈던 걸 엄마가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 돌려주고 노아의 집에다가 딸을 내려주죠. 모든 선택은 네가 하라고. 어때요? 지금 이제 다 장성한 자녀분들이 있는데, 네, 아까 사실 건축학개론에서 전영관 시인님께서는 몇 학번이십니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배려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의 입장이고 내 자식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쭉 다 보여주고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그게 영화로 우리가 보고 드문 사례이긴 한데 실제 또 지나고 살다 보면 사랑은 많이 가라앉거든요. 또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아까 배려도 사랑이냐 해서 또 이렇게 JJ 김님이 그것도 들어는 가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랑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 포함되는 감정들인데 그래서 저는 조금 설득을 해볼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라. 지금 당장 마음하고 달라질 수 있고 바뀐다 사람 마음이. 그래서 설득하고 싶은데 이거 말이 몰리네요. 이쯤에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비원이란 노래가 있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누군가에게 돌아가겠다는. 좀 더 불러보세요. 네. 괜찮은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서로 당기면 가까워진다. 서로 밀면 멀어진다. 밀면서 당기는 인력과 청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다. 그 간극은 관계에 따라 넓거나 좁지만
자신이 설정한 거리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면 갈망이 예각을 키운다. 떨어지고 싶은데 여의치 않거나 상대가 외려 다가온다면 염증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 적정 거리를 유지하려 애쓴다. 지하철의 7칸 의자에 서로 떨어져 앉는 거리만큼 마음의 이격을 유지한다. 허나 정작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다가가려는 마음의 불가항력에 있다. 외로움이 고통이자 동력이고 혼자서는 견딜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로 바뀐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곁을 내주었는가? 그와 당신의 사이에 옮겨 심은 풀에서 꽃이 피었는가? 식기 전엔 상대가 기꺼이 마실 거라고 믿으며 차 한 잔 놓아두었는가? 휘감기는 인연들을 번거롭다고 내칠 일 아니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지겨운 담쟁이일 수도 있다. 상대가 자신은 담쟁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런 거 싫다고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우린 그런 사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그렸던 사랑은 이게 아니라고 탄식만 돌려주었을지도 모른다. 네, 이거 본문을 제가 안 띄워드렸네요. 이거 노래 하나 틀고 본문 띄워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공릉동 아줌마님, 엉겅기사랑님, 스테이캄님, 소녀님 시집 보내드린다 그랬는데 요새 제가 지금 교육받으러 다니고 하느냐고 좀 바빴습니다. 죄송하고요. 꼭 인장 찍어서 악필이지만 한마디씩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길이 미끄러워서 가다가 넘어질지 모르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네. 어떤 영화 할까요?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는 보셨을 것 같아요. 새끼. 보셨나요? 새끼. 예, 전 당연히 봤습니다. 제가 또 이거 국민TV 양조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그냥 받아주세요. 네, 새끼는 굉장히 분석할 게 많은 영화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심리학에 대한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탕웨이 때문에 딴 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남자분들은 막 공감하실 겁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여전히 새끼는 많이 보던데요. 네. 스토리도 그렇고요. 또 영화의 촬영 기법도, 미장센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여서 나누어 볼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새끼, 탕웨이. 얼마 전에는 스포츠 의류, CF에도 나왔었죠? 현빈하고.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이목구비가 굉장히 예쁜 건 아닌데 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느낌. 참, 그 분위기, 느낌 부럽다. 네. 그건 정말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사실은 그게 더 이렇게 원숙해지거든요. 예쁜 얼굴은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좀 망가지잖아요. 주름 생기고 얼굴이 처지고 해서 망가지는데 그 느낌, 분위기, 기품 이런 거는 나이랑 사실 별 상관없어요. 네. 그 오드리 헵번이 나이가 먹었어도 정말 이렇게 원래 살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늙어서 볼이 홀쭉한데도 아름답잖아요. 기품이 있고. 그거는 그냥 예쁜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새끼를 안 보신 분들은 이참에 저도 노트북을 안 봤었는데 요번에 방송 때문에 봤습니다. 방송 때문에 좀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끼를 한 번씩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여자분들 JJ킴님 양조위 나옵니다. 양조위. 네. 여기 써놓으셨네. 전 양조위 오빠 보러 홍콜 로컬 국수집 갔다가 조위 오빠는 못 보고 대만 스타 임현재 만났어요. 탕웨이는 얼굴도 목소리도 짱. 아, 중국 사람은 판빙빙이 예쁘다고. 예.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가수 누구죠? 이렇게 얼굴 땡글한 장나라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대요. 예. 지금 문중전도 중국 미인 스타일인 거 맞습니다. 장나라 형이긴 하죠. 네, 예. 좀 닮으셨어요. 댕글댕글. 예. 판빙빙을 좋아한다. 예. 아, 소녀님, 새끼라니 얼굴 빨개지겠다. 여기, 우리 시생님 계시잖아요. 시생님, 공식, 우리 검색 엔진이시죠. 시생님이 또 적절한 스틸 컷들을 올려주실 거니까, 다음 주에는 야리야리한 스틸 컷도 함께 보면서, 19금 방송 할까요, 그러면? 아, 좋죠.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분석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부 수업할 때 이 영화는 꼭 분석하는 작품에 넣는데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에로틱한 장면들 때문에 굉장히 분석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네. 사실 그들이 막 아주 뜨거운 성관계를 나누는 것도 그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장면들이었고 연출도 굉장히 잘 됐는데 학생들이 저거 교수님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짜 실제 장면일까요? 뭐 이런 걸 묻기도 하고요.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정사씬하고 네. 한국으로 따지면 전도연이 나왔던 해피엔딩이었나요? 네. 예. 해피엔드예요? 그 해피엔드의 그 남자가 누구였더라? 최민식이요. 주진모. 네. 네, 주진모하고의 배드신이 이렇게 하는 굉장히 이제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게 비슷해요. 두 개가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나오던 옛날에 그런 배드신의 모습이 아닌 침대 시트가 막 이렇게 헝클어지는 모습까지 쭉 나오는데 굉장히 계획된 장면이죠. 예. 네. 근데 오늘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하다도 끝에 가서 19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종잡을 수 없는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엔 그 영화를 통해서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네, 제가 확실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네, 새끼란 원작 단편 소설이 있고요. 그걸 각색을 한 건데요. 원작 소설을 읽어보면, 여자의 사랑은 환상이구나. 남자의 사랑은 굉장히 냉철하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아니, 왜 남자의 사랑이 냉철하다고 하시죠? 네,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도 아닌데. 정말 애절한 남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시인님은 제가 시집을 봐도 보통 남자분들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순정파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죠. 오늘 저희 두 편의 영화 가지고 얘기해봤는데요. 건축학개론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네, 사랑의 추억을, 첫사랑의 추억을, 기억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받는 그 모습을 그려줬다면 노트북은 첫사랑을 이루어낸 그렇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첫사랑을 이루어내고 죽음의 길까지 함께 가는 그 인생의 여정 전체를 보여준 그런 영화였다. 네. 노트북은 앞으로도 전 한 5번 정도는 더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노트북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학개론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쩌자고 돌아와서 좀 그런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봤어요, 사실은. 건축학개론은. 근데 이제 노트북은 저럴 수 있을까? 일단은 저럴 수 있을까가 굉장히 컸고 저렇다면 같이 죽잖아요. 이제 같이 죽는데 그 아내도 치매라서 저는 기억을 못 한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뭔가는 난 전해졌을 거라고 봐요. 저렇게 지극한 사랑이라면 아무리 치매에 걸려서 뇌세포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저는
전해진 게 있고 그 마음속에 겉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뇌 활동이죠. 대뇌 활동은 치매 상태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눈이 쌓이듯이 마음에 그 자기 남편이 읽어주는 그 옛날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그러네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아프지만 행복한. 그죠? 그리고 아까 그 건축학개론의 한가인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람의 심리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덮으려는 기억 편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다면 그 시간을 되돌려서 좋은 기억으로 바꿈으로써 위로를 얻고자 하는 또 본능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가인은 그걸 적극적으로 실현한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 이후에 건축학개론 이후에 그런 이제 8, 90년대를 추억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 응답하라 1994도 구사학번들의 그 추억을 들춰내서 아주 성공한 계기였죠. 앞으로도 이런 대중문화 콘텐츠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미 씨 모시고 노트북과 건축학개론, 사랑,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끼로 네. 같이 만나는 거죠? 네, 뜨거운 사랑 이야기. 야하게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요. 클로징 멘트 드리겠습니다. 물 날린 짐승은 송곳니가 없습니다. 현명한 조물주가 나눠준 겁니다. 하나, 송곳니와 뿔을 다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억이죠. 더구나 변신까지 가능해서 예상을 비웃으며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기억의 힘에 눌리지 말고 기억의 날개를 타고 훨훨 날아오르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